방학 때는 특히 좀 목표 같은 거를 세우지 않으면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큰 목표를 잡고 공부한다면은 그 목표 자체로 인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방학처럼 풀어지기 쉬운 때 목표를 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방학 때마다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유독 애를 썼다는 승재군. 그러나 영어는 읽기, 듣기, 문법, 독해 등 해야 할 것도 외워야 할 것도 많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승재군은 먼저 큰 그림부터 그리기로 했다. 그래서 원어민처럼 영어 공부하기를 큰 목표로 삼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팝송 같은 경우는 제가 팝송을 듣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듣기라는 지루해질 수 있는 공부에다가 팝송이라는 재미있는 거를 첨가를 하면은 좀 더 용이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잡게 됐습니다. 방학도 학기 중처럼 딱딱하게 공부해야 할까? 승재군은 중학교 2학년 때 팝송을 처음 접하고 즐겨 들었다. 노랫말이 주는 매력이 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번역해놓은 가사를 보며 팝송을 듣던 승재군은 고2 겨울방학부터 블로그를 만들어 직접 가사를 해석해보기로 했다.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를 해석하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나올 때도 많았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다. 팝송 번역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 직접 따라 부르며 익힌 단어와 문법은 기억에 오래 남았고 발음과 듣기 실력도 좋아졌다. 공부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흥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듣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발음 같은 게 표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승재군은 수능 실전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루 2시간씩 듣기 공부를 한 승재군. 그는 듣기를 말하기와 함께 공부했다. 지문을 직접 소리내 읽었을 때와 듣기만 했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다. 스크립트를 보면 아는 단어 같은데 듣기를 막상 하다 보면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seriou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빠르게 들으면 serious라는 단어랑 헷갈릴 수 있고, submit이라는 단어는 정상이라는 뜻이지만 제출하다는 submit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단어들을 발음을 보고 스크립트를 직접 읽어보면서 딱 파악을 하게 된 이후에 듣기 같은 게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직접 말해보며 익힌 승재군. 이러한 말하기 방법은 듣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승재군의 방학 목표인 원어민처럼 영어 공부하기. 이를 이루려면 말하기가 빠질 수 없었다. There's a misconception that dyslexia? 그러나 영어 지문에는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다. 그때마다 사전을 찾아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 흐름도 끊겼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독해를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그때 찾아보니까 조금 독해에 방해도 되는 것 같고, 말하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말하기 공부의 맥도 자꾸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그냥 밑줄 쳐놓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승재군은 과감해지기로 했다.
발음도 뜻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표시만 해두고 소신껏 읽어내려갔다. 전체 지문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는 사전을 찾아보는 일을 잊지 않았다. dyslexia, dyslexia, 디슬렉시아. facial, 승재군의 말하기는 모르는 단어의 발음과 뜻을 확인하며 소리내 읽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방학 내내 해나가자 독해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에 독해를 할 때에는 한국 어순에 맞춰서 굳이 해석을 해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구조 같은 것도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석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제 부분적인 낙태를 추방하는 대법원의 그러한 결정이 낙태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 그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식으로 어순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영어 어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하기를 하면서 그 느낌을 배우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 ban partial birth abortion indicated a move by the courts toward a more conservative approach with regard to abortion yesterday. 이런 식으로 영어 어순을 따라서 읽다 보니까 해석을 하는 시간도 따로 들지 않아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또 영어 어순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문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미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 말하기를 중심으로 듣기와 독해 공부를 한 승재군.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도 승재군의 방법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할까? 영어에 자신 있다는 예비 고3 학생들과 함께 알아봤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2010년도 수능에서 듣기 문제를 3개 정도를 골랐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면서 말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11번, 실제 수능과는 달리 지문 없이 듣기 평가를 하는 학생들. 3개의 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땠어? 보기 없이 들어보니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보기를 받은 다음에 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기가 없이 듣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11번에서 pre-show라는 얘기가 나왔지. 말하기가 듣기의 정확도를 높여준다는 승재군의 설명에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번에서도 원래 발음은 영어로 했을 땐 맥베스 and 오셀로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발음할 땐 맥베스, 오셀로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발음을 직접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너무 듣기 기술 그리고 요령 같은 거에만 되게 집중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되게 듣는 것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요령 같은 거 잘 쓰지 말고 전체 내용 파악에 더 힘쓰면서 들어가겠어요. 승재 형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만 찾아보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렇게 발음 기호까지 찾아보는 일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발음 기호까지 찾아보고 한 번 더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 외국어 공부를 좀 충실히 하고 나서 방학이 지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니까 확실히 지문 읽는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시간 분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약간 막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방학 동안 얻었던 것 같아요.